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을 했습니다. 빠르게 오늘 뉴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시진핑 연임 후 증시가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제주도민 생각을 해보면은 야, 공기도 좋고 거기 가면은 좀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증시도 안 좋은 이 와중에 목표 주가가 하락한 대표 주식, 누구나 알만한 그러한 주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내 기업 실적 발표, 중국 부양책 기대, 엔데믹 전환 수혜주도 관심 필요. 이번 주 주식시장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봉쇄 조치와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횡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긍정적 실적 전망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을 거라고 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을 한다는 거겠죠. 이번 주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1,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원재료 비용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에 가격에 전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의 실적 전망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될까? 이걸 딱 봤을 때 1,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는 정유, 비철금속 등 인플레이션 수혜주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엔데믹 전환 수혜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엔데믹 전환 수혜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걱정이 많은 장을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이번 주에는 빨강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거리두기가 끝났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드디어 끝났다고 하는데 진짜 기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짜 끝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 거리두기 없어도 코로나 끝 아니다. 함께 사는 것. 18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7,743명으로 68일 만에 5만 명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해치웠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금기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5만 명 이하로 줄어든 이유는 휴일 효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올해 3, 4월 대유행의 정점은 이제는 지났다 이러한 분석이 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환경에서는 아프면은 직장이나 학교를 쉴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러한 풍경을 회사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볼 수 있겠네요. 저 죄송한데 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아마 코로나 같은데요. 그래서 좀 휴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담당자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는 그냥 감기랬어, 아니 무슨 감기 갔다가 휴가를 쓰냐, 이러한 상황이 곧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코로나가 걸린다면은 그때 조금 쉬는 그러한 문화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공모 시장에는 초과질 영상 콘텐츠 제작 그리고 유통하는 기업인 포바이포와 스펙주 3개가 공모주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2017년에 설립된 포바이포는 초과질 시각 특수효과 콘텐츠 제작 기업이라고 한데요.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화질 개선 솔루션 픽셀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포바이포는 JYP엔터, 롯데홈쇼핑, 에코마케팅 등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설립 이후 연평균 116%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괴물처럼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스펙 3가지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신형 스펙 7호, 신한 스펙 9호, 상상인 스펙 3호 이렇게 3가지가 청약을 진행하는데 몇몇 기업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이길이 그 신한 있잖아, 거기 수수료 생긴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신한 스펙 9호 이거 수수료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한 금투 원래는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제 수수료가 생겼죠. 하지만 이번 스펙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시각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포바이포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빠르게 청약을 할지 말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요 예측 결과를 바로 봤더니 1846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매우 준수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공모가는 17,00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 원래 공모 밴드가 얼마였죠? 맞습니다. 11,000원에서 14,000원이었죠. 그런데 17,000원을 올린 거 보니까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먹을 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기관들의 베팅이 조금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까
17,000원 넘겨서 제출한 기관들이 무려 81%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가격 미제시도 7.6%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의무 확약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국 4x4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죠. 공모가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관 수요측이 1,800개이 나왔고, 그리고 의무 확약도 55%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4x4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세증권에서 진행을 하며 수수료는 2,000원 있고 계좌는 당일에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하신 분들 모두 최대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이번에는 좀 챙겨갈 때가 되지 않았나 꼭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1분기 4.8%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로 코로나발 침체 우려도 선전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 1분기 중국 경제가 전분기는 물론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동기 4.8% 증가를 해서 전분기 4.0%와 로이터 예상 4.4%를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 전쟁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침체를 우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고속도로 항만은 완전 폐쇄가 되었고 노동자들이 격리가 되며 공장들도 문을 닫았으며 20년 초와 비교해 전국 단위 폐쇄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정체될 위험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깜짝 성장을 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하는 성장률은 5.5%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는 더 공격적인 부양 조치 없이는 정부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더 공격적인 부양 조치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부양 조치는 이때까지 상당 부분 조정되었던 중국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미국보다는 사실 중국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중국의 부양책이 어떤 게 나오는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준율 오는 25일부터 인하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완화 조치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에 대해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지준율을 25bp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영세기업, 농업, 농촌, 농민 지원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도시은행과 농촌상업은행의 지준율을 25bp 추가로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NH투자증권에서는 지준율 인하폭이 시장 예상치인 50bp를 하회를 했는데 인민은행은 현재 유동성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지준율 인하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선반영된 이벤트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증시가 움직일 것 같진 않고, 그리고 플러스 향후 중국 경제 및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정책 변화 여부이며 동시에 중국 내 공급 체인의 개선 상황, 재정지출 확대 강도 등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지준율을 인하한다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예상치는 50이었는데 그런데 25밖에 내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대 이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전부 다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를 결정하는 요인은 코로나19의 방역정책 변화 여부, 그리고 중국 내 공급 체인의 개선 상황,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왕 보는 김에 시진핑의 연임 코앞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증시 시진핑 연임 확정 시 상승 모세, 소비, 그 다음에 ESG 주목. 대신증권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가 길어지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경계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하반기 이후 상승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13일 시진핑 주석이 정밀한 방역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 대응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20차 당대회 전까지는 민심 안정에 전력하는 한편 성장률 둔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3연임이 확정된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확정되는 하반기 이후 공격적인 정부 부양책을 꺼내들 수 있다며 목표치로 제시한 경제 성장률, 아까 봤죠? 5.5%, 이거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면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를 내세우는 만큼 기후변화, ESG 이러한 이슈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중국 증시는 2분기부터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시진핑 연임 전까지는 코로나를 잡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경제 성장률 5.5%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갈 거고, 그 안에서 기후변화, ESG 이러한 이슈를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에 집밥 수요 계속, 수혜주는 물가 상승으로 외식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당분간 가정용 즉석식품이나 간편식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싸서 밖에서 사 먹지 못한다는 소리
소리겠죠. 자, 음식료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인 판가 인상이 기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 우려가 존재는 하고 있으나 역사적 하단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외식 물가는 21년 이후 전례 없는 상승세로 어제 마침 국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순대국밥을 시켰는데 야, 진짜 한 그릇당 9,000원 하는 거 보고 진짜 물가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외식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요 외식 품목인 김밥, 짜장면, 치킨, 삼겹살 가격은 지난해 이후 각각 9.7%, 8.9%, 8.4%, 6.8% 이렇게 기본 10% 가깝게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불편한 진실은 우리의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가정용 즉석식품이나 간편식 트렌드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밥상 물가 상승으로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증가했지만 그 안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CJ제일제당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제일제당의 최근 국내 가공 매출 성장률은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도 확대 중인 만큼 글로벌 식품업체로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비대면 의료주가 강세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 서비스 굿닥을 운영 중인 케어랩스는 3%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라이프 시멘틱스 이러한 기업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 정부도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라고 한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와 복지부는 이날 원격 의료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는 비대면 진료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때 비대면 의료에 관련된 기업들 한 번쯤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지게 느린 이유 있었네. 5G 실내 중계기 겨우 6%.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가 상용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신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전체 무선국 가운데 실내용 중계기가 10%도 채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계기는 건물 내에 설치되어서 실내 음영 제어 품질 개선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잘 안 터져요. 그거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 5G 서비스의 실외 커버리지는 250%나 증가했으나 다중 이용 시설이나 실내 커버리지는 58%, 38%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통신사들은 5G 전국 통신망을 구축하고 통신 속도를 높였다며 실외 커버리지 측정 수치를 내세우는데 이는 통합 품질 개선보다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평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안에서 안 터지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지국은 대기업들이 만드는 한편 그런데 실내 중계기는 국내 중소장비사들이 주로 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는 실외기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혜를 독식하는 구조를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러한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빠른데 건물 안에는 느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건물 내 중계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꼭 한 번은 제주도에 살고 싶다. 저 길이 또 한 번쯤은 몇 개월 살기 그런 걸 해보고 싶긴 한데 언제 여유가 나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제주도에서 현재 건강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하고 술 많이 먹고 제주도민 건강 적신호. 제주도민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음주율, 흡연율도 최상위권 수준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제주도민 비만율은 36%로 전년도보다 1%가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도별로 보자면 18년에 32%, 20년에는 35%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간 음주율은 19년 58%, 20년 55%, 지난해 55.7%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며 전국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일단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비만율이 조금 많아지는 거는 아마도 섬에 있다 보니까 조금 할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주도민 비만율과 음주율 등의 건강 악화 지표가 좋지 않은 수준은 맞는데 그 반면 신체 활동이나 체중 조절 등 건강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도시라고 비만율이 높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없겠지만 그 와중에 제주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다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은 목표 주가 하락한 기업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위드 코로나로 성장세 둔화 목표 주가 하락. 키움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기존 43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커머스 사업 부분이 높은 성장성을 기록을 했지만 위드 코로나 진입으로 성장성 둔화가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올해 1분기 네이버의 매출액은 1조 8,880억으로 전 분기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하지만 그렇다고 네이버가 끝난 건 아닙니다. 기업
같이 업사이드 가능성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는데 2차 영상화 사업과 메타버스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 그리고 투자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뉘앙스를 봤을 때 지금처럼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하긴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또 핵심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펄을 봤을 때 올해 예상phân은 30 그리고 내년에는 24, 24년에는 21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네이버가 실적 성장세가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하는 것도 팩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위치가 조금 위험합니다. 120주선을 지키는가 싶더니 지금 현재 조금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며 만약에 깨진다면 일단은 조금 더 장기화적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네이버 결국은 또 최고가를 찍고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국전력 탈원전 백지화 수혜는 여전 하지만 목표가 3만원으로 하향. NH투자증권이 한국전력 목표주가를 기존 33,000에서 3만원으로 하향을 하면서도 매수 의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은 15조 9천억으로 전년 대비 5% 증가지만 영업적자는 7조 1천억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무려 7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올해 대규모 영업적자 원인은 21년보다 80% 이상 상승한 석탄과 가스 발전 단가 때문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 대외 변수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너무나 어렵게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지금 현재 암울한 상황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올해 영업적자 23조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계획 중인 에너지 정책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전력이 유리한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진짜 끔찍합니다. 자, 작년에도 적자였고 그리고 올해 역사적인 적자를 내보낼 것 같은데요. 무려 16조나 적자라고 합니다. 물론 내년에 그 적자 폭이 줄어들고 내후년에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흑자 전환은 조금 먼 미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월봉은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완벽한 거북이를 만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의 투자기는 조금 답답한 상황인 건 맞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야,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주가는 2만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락바텀 구간이라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보면서 아유 뭐 그래도 한 1, 2년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한 3만원까지 올라가면 괜찮지 이러한 생각이라면 투자를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몇 개월 안에 승부를 보고 싶다면 일단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 방금 전에 봤던 그러한 적자 때문에 주가 상승이 살짝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국전력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